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문화 이수다 시간입니다. 바야흐로 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봄철에 가볼 만한 서울의 명소, 또 서울 안에서의 생활여행, 김헌식 평론가와 함께 네. 제가 발음이 요즘에 좀 안 좋습니다. 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 어제 뭐 서울에서 봄비가 내려갔고 좀 쌀쌀한 기운이 돌긴 합니다만 입이 그치고 나면 정말 본격적으로 꽃들이 피어나고 봄이 만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비가 내렸기 때문에 지금 한참 꽃봉오리 올리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이제 봄이 오니까 시민들 그동안 겨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20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좀 축복을 한다는 측면에서 꽃 구경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서울에서 이제 선정을 했죠. 봄꽃길 뭐 180선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경춘선 숲길입니다. 여기 보시면 양쪽에 꽃나무를 심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봄을 이제 상징하는 벚꽃을 심었고 심지어 어떤 곳에는 산수유도 심으시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이제 요즘에는 경의선 철길도 그렇지만 철길이 좀 많이 변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봄 나들이 하기에도 참 좋게 이렇게 꾸며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이제 가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근데 문화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철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점과 점을 갖다가 잇기 위해서 인간이 개발해낸 굉장히 빠른 이동 수단, 그것도 엄청나게 그 무거운 이동 수단을 수송하던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길이 보행자들한테 그냥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자본주의의 상징이죠. 철도. 그렇습니다. 뭐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상징.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뭐 산업혁명은 바로 이게 기차를 떠올리게 만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서 저쪽으로 빨리 그냥 운송하는 것이지 여기를 그냥 여유 있게 유유자적하면서 걷는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산업혁명 이후에 문화혁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산업시설들을 문화 어떤 기지, 시설로 만드는 것. 그래서 철길조차도 이렇게 문화의 공간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같이 음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철길들을 어렸을 때 저도 사실 그 서울의 변두리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철길들이 노출되어 있는 곳들이 있었어요. 간간히. 간간히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위에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위험하긴 한데요. 위험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그런 정서가 있었고 저기다가 이제 목 같은 거 갖다 놓고 쫙 가서 숨어 있다 보면은 기차가 쫙 지나고 난 다음에 이상한 모양이 바뀌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장난감을 개구쟁이셨군요. 그런데 그때 느꼈던 아주 독특한 그런 정서와 또 문화적인 어떤 충격들이 지금 이렇게 바뀌면서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꽃과 더불어서 이 계절에만 볼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좀 찾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서울로 7017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새롭게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얼마나 피었을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워커힐이라든지 인왕산길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코스로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응봉산 같은 경우에는 또 개나리 축제가 다음 달 초반에 열린다고 하고 벌써 그렇네요. 그리고 또 윤중로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달 초반에 열린다고 하는데 사실 윤중로는 좀 조금 나오겠네.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중으로 좀 분산돼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곳곳에 봄나들이 명소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서울 옛길 620곳 이렇게 서울이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시민들이 가볼 만한 곳 12곳 이렇게 따로 여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20곳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천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산 골짜기에 수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지천이 많은데 12곳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보실 곳이 이제 옥류동 천길이에요. 근데 여기는 옛날부터 뭐 시를 짓는 분이라든지 그림을 그리는 분들, 뭐 조상들이겠죠. 여기서 많이 시를 읊고. 여기가 인왕산인가요? 네, 인왕산 줄기예요. 바로 밑에 이렇게 돼 있어서요. 여기 가셔서 좀 음미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여기 못 가보지 않았어요? 네. 못 갔었죠. 왜냐하면 통제구역이었고. 왜냐하면 이 청와대 인근에 이제 가깝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못 갔었고요. 민주주의 덕분에 여러분들께 돌아온 곳입니다. 사실. 예를 들면 이제 뭐 정선의 인왕제색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안국동 천길도 있어요. 원래 안국동 같은 경우에도 원래 천이 있었는데 이걸 다 복회를 해가지고 볼 수가 없는데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운영궁 사이 또 이제 명성황후가 있었던 감고단 그 근처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풍수학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가장 명당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좀 안정돼 있는 곳이어서 한번
한복 입고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고 광화문을 오가던 길에 많이 들러봤던 곳인데 나름대로 걸으면 또 여기가 정취가 있는 곳입니다. 네. 또 어떤 길이 있나요? 제 사무실 여기에 있었기 사무실이요? 그리고 부경천길인데 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창덕궁 옆길이거든요. 맞아요. 창덕궁. 옆길인데 무엇보다도 이 접근성을 보게 되면 이 창덕궁의 고궁이 제일 잘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경복궁이라 하더라도 좀 정면에서만, 측면에서만 보게 되는데 이게 이 뭐 창덕궁의 다양한 궁 건물들이 옆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길이기도 한데 요 밑으로 이제 걸으시면 등산길로 올라가실 수 있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또 어떤 길이 있나요? 네. 그래서 사실 홍덕동천길이라든지 또 이 정동길, 남산 동천길까지 있는데 남산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한옥마을 같은 경우 이제 올라가는 길인데 원래는 그게 다 이제 천으로 연결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남산으로 연결되는 또 길들까지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솔직히 서울 여행 코스 중에서 진짜 안타까운 게 서울은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광주만 성지가 아니라 60과 또 촛불을 갖다 겪으면서 완전히 서울이 성지가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화 1987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현대사의 흔적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루트들 정말 다양하게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런 데가 잘 안 알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안 알려져 있죠. 예를 들어 4.19 혁명도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전태일 열사의 그런 청계천. 또 청계천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1987 뭐 민주항쟁도 있었고 또 촛불 뭐 혁명 혹은 이제 촛불 시위도 있었는데 창신동 이 창신동 봉제거리 골목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그 동대문 밖이거든요.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동묘의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봉제거리 골목이 있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970년대 참 시골에서 상경을 하셔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여기에서 봉제를 하면서 또 돈을 벌어가지고 뭐 집에 보내기도 하고 또 여기서 노동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많이 살고 있고 또 아직도 이 봉제거리 그러니까 봉제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영업을 하시고 있는 곳인데 뭐 살아있는 봉제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 이곳이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실제로 방문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예술가들이 점차 이제 모여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서 김광석 씨가 태어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대구가 아닌가요? 대구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창신동 그 집에서 이제 어렸을 때를 갖다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창신동에 그 좀 이제는 그 집을 이사를 하셨지만 참 오랫동안 그 김광석 씨 어머니께서 그 집에서 아들을 추억하면서 있었던 그런 곳이 또 창신동이기도 하고요. 창신동에서 또 낙산으로 해가지고 대학로로 또 이어지잖아요. 그 거리도 한번 걸어보시면 참 독특한. 근데 이 봉제골목은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봉제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창신동 봉제거리 박물관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박물관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 봉제거리를 이제 지정을 해서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지원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태원 주변에도 가볼 만한 곳이 많잖아요. 이태원 같은 경우 참 뭐 명소가 너무 많이 됐고요. 실제로 이제 홍대가 좀 약간 식상하다, 좀 피로감을 준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쪽을 많이 가는데 특히 이태원 중에서도 우사단길입니다. 이 이태원역 3번 출구에 나오셔서 언덕을 올라가게 되면 바로 이제 이슬람 성전이 있고요. 그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바로 이제 우사단길이라고 하는 길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바로 이 밑에 쪽이 바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다양한 뭐 가죽 공방도 있고 유리 공방도 있는데 또 이제 계단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방을 이용하시는 젊은 예술가들이 자기가 만든 그런 물품이나 물건을 작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면서 명소가 됐고요. 무엇보다도 여기는 좀 약간 경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단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계단이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계단이 좌판인 거죠. 계단에다 쫙 깔아놓고. 그래서 계단을 가지고 이렇게 장을 만드는 좀 역발상이 참 돋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근데 외국에는 많아요. 외국에는 많죠. 계단 이렇게 뭐 유명한 계단들이 있으면 그 계단의 주변에 이제 있는 가게에서 계단에다가 내놓고 팔고 이런 데들이 꽤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갖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게 됐다는 건데 이게 다 걸어 다녀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사단길 주변을 저도 차로는 많이 다녀봤지만 여기를 지나다닌 거는 몇 번 안 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참 많이 우리나라가 변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만 해도 이 걸어 다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무슨 계단이 많은데 이렇게 가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워낙 계단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걷는 길 자체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가시면
굉장히 열심히 많이 걸어 다니시는 모습들. 건강도 좋겠네요. 건강도 좋고 문화적으로 향유도 하고 예. 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뭐 그냥 연인들끼리 친구들끼리 갈 수도 있지만 뭐 아이들과 함께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가 이런 가치 있는 길들을 자꾸 개발해가지고 좀 많이 알리겠다 이런 계획들을 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맥락에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붕 없는 박물관 도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박물관 안에 있는 유물 같은 경우는 저는 박제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삶과 예. 유리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한편으로는 제가 김치가 박물관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좀 가슴이 아팠어요. 맞아요. 이제는 박제화되는 거로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 이런 데 창신동을 포함을 해서 살아있는 거리, 살아있는 유물들, 생활 일상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들이 저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 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골목길 혹은 옛길 같은 경우는 정말 살아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라도 같이 이 봄에 네. 걸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1987에 그 강동원 씨가 숨어들었던 그 가게. 을지로 인쇄골목도 네. 좀 이렇게 잘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개발이라는 게 때려 부순다는 게 아니라 잘 그런 길들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코스가 한번 마련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좋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김원식 평론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